도어스태핑 준비하느라 조간신문을 5시에 봐야 되는데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고 대변인입니다. 이거 비슷하다. 이거 비슷한데? 제가 수달 동안 정진. 이거 괜찮네. 첫 번째 중계할 소식은 한남동 경기장이군요. 네, 대통령 관저에서 그들만의 만찬. 이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친윤계 핵심 의원들 4명의 부부들을 불러가지고 네. 만찬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네. 이 의원들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왔고요. 근데 왜 먼저 윤핵관 의원들을 초대를 했을까요?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갈등 관리를 시작을 했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원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시작되기 조금 전부터 그러니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시절부터 예.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어그러졌고 최근에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을 불렀잖아요.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이 가깝고요. 예. 장제원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가깝거든요. 갈라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좀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 4명을 한 번에 불러가지고 만찬 식사를 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은 그만 싸우고 잘 지내자. 이게 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제 전당대회를 곧 치러야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윤계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하나로 좀 통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즉 둘이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당권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종의 탑4를 뽑았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의원 정도는 적어도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들이다. 만약에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해석이 좀 정반대되는 해석도 같이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옛 동료들을 먼저 한번 부른 거다. 왜냐면 이제 정권 창출을 할 때 그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특히나 이제 부부를 같이 불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어떤 당무 얘기를 했겠느냐. 그냥 이거는 일이 아니라 술자리다.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제원, 네. 권성동 의원, 뭐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그래도 지금 형제가 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도부보다 윤핵관들을 먼저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수민 해설위원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좁은 차원하고 넓은 차원이 예. 있는데요. 좁은 차원으로 봤을 때 그럼 만약에 당 지도부부터 먼저 만나고 그다음 윤핵관 의원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건 또 무엇인가? 지도부하고 만난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또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 그룹과 먼저 만나서 조율이 된 다음에 지도부를 만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점층법이다.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무 개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네. 사실 당무 개입은 만찬을 안 해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리따봉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자리를 가지고 특별하게 당무 개입이다 볼 여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비판이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여권만 보는 게 아니라 여야를 다 같이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그럼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 5번 여권 지도부하고 회동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야권 지도부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한 없습니다. 번도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관저 초청 만찬 이것까지도 아직 기대하기 요원한 상황인 거고. 네. 그럼 뭐 한편으로 시민사회단체라도 만났느냐 이런 부분이 좀 빈곤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반발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야권에서 당장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 봤습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입니다. 끼리끼리 정치지 그게 무슨 관저 정치입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먼저 부르세요. 그래야 그게 정치이지.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불러다가 그 술 한 잔씩 나누고 하는 그런 거는 동네 개모임의 그 회장도 그렇게는 안 해요. 네, 그 야권의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협치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큰 정치가 필요한 때,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야당과의 소통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 제스처가 좀 약한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좀 전례를 살펴보면 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례로 1996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시에 좀 다자구도였었는데 네. 야당 당수 3명을
연달아 만납니다. 따로따로 만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행보를 취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3개월 만에 야당 지도부를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야 한 4, 5당 정도의 그 회동을 또 추진을 했는데 홍준표 제1야당 대표가 안 오니까 안철수 제2야당 대표라도 좀 오게 해가지고 심지어 그날 같은 색의 넥타이를 일부러 메고 녹색 넥타이를 맞춘 듯이 메고 나온 그런 제스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좀 윤 대통령이 좀 아직까지 의지나 제스처가 좀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다만 변수가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이 지금 하나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법안들이 법사위에 다 계류가 돼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양쪽에서 이걸 좀 자신이 원하는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것을 들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정치죠. 그 법안들의 통과가 절실해진다면 양측이 만나지 않을까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통과 안 돼도 괜찮아. 상대방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해서 회동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면 이제 집권하고 있는 쪽의 의지 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과 만난 이후에 예정대로 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습니다. 이 만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만찬을 하고 나서 지도부에서 전한 얘기들, 이게 사실은 공개하고 싶은 얘기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좀 강조가 됐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선배님 이렇게 부르고 또 두 사람이 포옹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결국엔 주호영 원내대표 기살려주기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최근에 당에서 좀 곤란했죠. 대표적으로 초선인 이용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비공개이긴 했지만 의원들 앞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네. 또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협상을 해왔던 이 국정조사 계획성 요거를 또 당내에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는 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옹도 하고 선배님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건 좀 일단락 시킨 겁니다. 너무 주호영 원내대표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야. 네. 이 방향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런 정도의 해석으로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시점상으로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 만찬 회동을 했죠. 그리고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일정 한번 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당대회 일정도 일정 부분 좀 조율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내에서는 2말 3초, 2월 말이나 3월 초 아니면 5말 6초 요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었는데 네. 이제 2말 3초 쪽으로 그렇게 좀 앞으로 좀 당기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또 지도부하고 만난 상황에서 좀 답답한 심경을 스스로 좀 토로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그 의혹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뭐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했다, 네네. 노래도 그렇죠. 불렀다 이런 그랬었죠. 내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도어스태핑 준비하느라 조간신문을 5시에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3시에 술을 마십니까? 요거 하나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아니 나보고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는데 나는 그 노래 부를 줄 모릅니다. 요거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한동훈 장관이 나랑 오래 일을 했는데 그 친구는 2차를 안 가요. 술을 안 마신다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더 탐사는 과거에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고요.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예, 인터넷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 집을 이제 찾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몹시 화가 난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더탐사라는 매체를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생중계를 했거든요. 찾아가는 과정을요. 더 탐사에서 생중계를 했군요. 네, 그 과정에서 또 호수가 어딘지 이런 것도 좀 나오게 되고요. 집 앞에서 이렇게. 더 탐사 측에서는 압수수색 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려고 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은 연락받은 적도 없고 취재라는 이름으로 다 뭐 불법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과 더 탐사가 정치 깡패처럼
협업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근거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까? 예전에 김의겸 의원하고 예. 한동훈 장관 간의 문답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하고 협업을 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고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이거 비슷하다. 이거 비슷한데? 이거 미세요. 이거 미세요. 이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수달 동안 정진. 이거 괜찮네. 일단 민주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다. 고로 더 탐사의 이런 행태는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일종의 삼국지로 치면 연환계랄까요? 연한계.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겠다. 민주당으로까지 계속해서 확장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꽉 막혀 있는 현안이 화물연대 총파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정부하고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고요? 대면에서 처음 했는데 네. 결렬이 됐고요. 결렬이 됐군요. 파업하는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네네. 해드리면요. 이제 화물 운수업 쪽의 최저임금제라고 불리는 게 이 안전운임제거든요. 근데 이게 일몰제라고 해서 해가 지듯이 올해 말에 이 법의 시한이 끝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화물 운수업종에서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일몰제 없애줘라. 즉 계속 영구히하게 해달라라는 거고요. 네. 또 범위도 좀 확대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지난번에 파업할 때도 이 얘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그때도 얘기였습니다. 일정 부분 합의가 됐었는데 예. 근데 거기서 더 좁혀지지가 않았고 사실은 회의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협상 과정이 좀 적었고요. 정부는 3년만 더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파업으로 계속 간 거고요. 네. 특히나 더 강하게 지금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즉 파업에서 복귀 안 하면은 형사처벌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서 노정 관계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심각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처음으로 이 중대본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강경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중대본 가동되고 있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되면 중대본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좀 듣고 왔는데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지금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에 빗댔네요. 이거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를 다시 연상케 하고 네. 또 본인에 대한 강력한 경제 여론 이런 것도 상기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장관 입장에서는 그때 참사 수습 때 잘못했던 것을 이번에 만회하겠다. 존재감을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꾸로 연달아 재난이라든지 이런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네. 비판 여론을 또 받을 소지도 있다. 이 기로에 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